요즘 경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분명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게만 느껴지는지 우리 모두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통화 정책의 새로운 지평까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뉴스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데 왜 내 지갑은 여전히 얇기만 한 걸까? 마트에 가도 외식을 해도 여전히 모든 게 비싸게 느껴지는 이 기분. 네,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들 경제가 큰 고통 없이 아주 부드럽게 안정될 거라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기대했잖아요. 하지만 그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정책 주도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좋고 나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관세 폭탄이 당장 다음 달 내 자동차 할부금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보조금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를 반토막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성이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이제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유가가 내려가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왜 미용실 요금이나 외식비, 월세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숫자는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는 비용들은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괴리, 이게 바로 중앙은행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 미래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더 큰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죠. 아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정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왼쪽의 전체 물가, 그러니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분명 내려오는 추세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끈적한 근원 인플레이션이죠. 바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서비스 요금들 말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한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스터리의 진짜 악당은 바로 이 녀석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경제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치의 설정값 자체가 예전보다 더 높게 세팅되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본 금리 수준 자체가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립금리 논쟁의 핵심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온도 조절 장치의 설정값이 바로 이 중립금리, 다른 말로는 R스타입니다. 경제의 브레이크도 엑셀도 밟지 않는 딱 그 균형점이죠. 만약 이 균형점 자체가 올라갔다면 과거에 우리가 금리 높다고 생각했던 수준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평생 내야 할 대출이자 또 우리가 받을 예금 금리의 기준선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왜 이 경제의 기본 체온이 올라갔다고들 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유력한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계와 기업의 재정 상태가 의외로 꽤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예전처럼 바로 지갑을 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정부가 인프라 투자나 산업 정책 같은 명목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경제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출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와,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IMF는요, 전 세계 공공부채가 곧 세계 경제 전체 규모와 맞먹는 100%에 육박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빚이 좀 많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자, 이렇게 경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그럼 경제학자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어떤 최첨단 도구들을 개발해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과거의 방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우편으로 배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새로운 방식은 실시간 GPS로 항로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정책 결정의 속도와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혁신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하버드대의 카발로와 사발레타 연구팀인데요.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공식 통계가 얼마나 현실을 뒤늦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정책 결정에 얼마나 큰 공백이 있었는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새로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2년 9월 모두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새로운 방법론은 이미 물가 상승이 꺾이는 전환점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공식 통계가 몇 달이나 뒤늦게 불이야하고 외쳤을 때 이들은 이미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잡아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오랜 믿음까지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환율이라는 무기가 이제는 낡고 눅스러서 별 효과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아주 잘 드는 최신 무기였다는 걸 다시 발견한 셈입니다. 맥레이와 텔레이로 같은 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더 유리해진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어제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경제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을 기본값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물가가 왜 안 떨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이제 중립금리 같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 혼돈 속에서도 경제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짚어내는 혁신적인 도구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 안정적인 경제는 정말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